자, 진행할게. 집합해라, 집합. 집합 처음이야? 아니잖아.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네. 아, 그래? 네. 알았어. 처음이라 생각하고 진행할게. 자, 집합이라는 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다 좀 적어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적자. 집합은 어떤 것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건데, 그 모임을 내려면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보통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수치. 숫자로 된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집합이 되지 않는 거, 될 수 없는 거는 형용사 같은 거. 예를 들면 유명한, 그 다음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찬우가 봤을 때는 채민이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단우가 봤을 때는 영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할 수 없다는 뜻이야. 내가 봤을 때 찬우는 엄청 벌써 유명한 배우야. 그런데 승아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찬우야, 사인은 마련했어? 네? 사인은 연습했어? 예, 연습했습니다. 아니, 조만간 사인을 좀 해가지고 해줘. 그래서 나랑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해줘.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 야, 너 정도 유명하면 되게 유명한 거 배우인데, 그지? 예. 오, 라미펜을 사셨어요. 이거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줬어요. 너희는? 저는 그 SK 강의하는 게 있는데 제가 들어왔고. 반도체? 네. 넌 듣고 왔네? 네? 종우랑 은수는 아는데요? 그 보고서 쓰고 뭐 하고 안 온다던데? 옷은 집 가서 되는데. 그지? 네. 이렇게 다 들통 날 거를 왜? 신청하구나. 와, 씨. 뭐야? 조금 전에 뜯었잖아. 두 개 들고 왔어요. 오. 제가 하나 드세요. 너 보고 아니, 저 먹고 왔어요. 못 갔어. 먹을 사람? 찬우가 준 거야. 유명한 거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안 먹어? 과자. 과자. 먹어볼래? 서울대 건데? 예. 야, 서울대 가자래. 먹어. 나눠 먹어. 서울대 갈 줄 알아? 자, 먹으면서 들어. 자, 이거 가볼게. 선생님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는 다 나는데 목이 확 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작게 얘기할게. 자, 첫 번째, 유명한. 안 되지? 2번은 될까? 잘한다. 어떤 기준이 없잖아, 그지? 그럼 얘도 안 되겠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될까? 안 되는 거 확실하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칠판을 봐줘.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될까, 안 될까? 된다면은 그 모임은 어떤 원소로,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니? 1.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1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고쳐놓고 집합은 중괄호가 필요하거든?
중괄호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해. 그 안에다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두도록 해. 필기해. 중학생도 아닌데 필기해. 이렇게 해야 돼. 승아야. 오. 셰프 좋은데요? 셰프 좋아? 네. 야, 근데 뭐 2개나 줘? 그럼 다 2개씩 받았어? 아니요, 저는 뭐 나가서 발표하고 뭐. 옷 같은 거 입는 게 있는데 어. 옷 입어갖고 넌 그런 거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되게 잘한다. 그게 보통 한 35,000원 이렇게 하잖아. 그래요? 라미펜 35,000원에 비싸. 샤프야? 샤프요. 자,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죠? 그러면 요건 될까 안 될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숫자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뭐가 되니? 여기 가까운 집에 뭐 가깝다라는 것은 그 뜻은 아니에요. 0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불만 가장 가까운 수. 근데 모르지 않나?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 이랬으면 풀마일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수잖아, 그지? 그러면 0.01일지 0.001일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가장이 붙더라도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2, 3. 집합이 없는데? 1, 2, 3, 2 이하인 수의 모임. 그럼 1, 2. 있다, 있다. 그러면 1 이상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1 이상이고 2 이하인 수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죠? 그러면 1.1도 되고 1.11도 되고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럼 무수히 많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 요거를 무한집합 이렇게 많이 표현해.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수학하라고 해서 집합이 제일 먼저 나와서 너희 시험에서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은 1번 문제가 이걸로 나와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틀리기 쉬운 문제가 요것 중 요거야.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집합 이런 식으로 할게. 6의 약수의 모임. 자, 6의 약수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니? 정해져 있지 않니? 정해져 있지. 그러면 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원소들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괄호 안에다가 적겠대. 6의 약수가 뭐가 있니? 1, 2, 3, 6이라는 4개의 원소가 이렇게 존재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집합을 따졌을 때 여기를 A 집합은 이라고 표현했으면 A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거야. 자, 그러면 1, 2, 3, 6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 적어 놓을게. 집합은 대문자. 만약에 알파벳을 쓴다면 원소는 그럼 뭐를 쓰겠니? 그렇지, 소문자를 쓰겠죠. 그래서 소문자 A, B, C, D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있대.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대.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는 알파벳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니?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하고 똑같니? 2랑 똑같지? 원소를, 자, 영어 잘하는 사람. 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니? 원소. 응?
원소. E로 시작해야 돼. E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원소를 뜻한다. 물리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도움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 오! 끝까지 크게 얘기해줘봐. N, T. 근데 너 톨이라고 얘기한 거야? 엘리먼트가 원소를 뜻하는 그 명사야. 그래서 요 알파벳을 대문자처럼 해서 이렇게 펼쳐 적은 것을 우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잘했어. 야, 단어 영어. 전과목 등교 1등. 역시 잘하네. 자, 그런데 이 중에는 4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않아. 그러면 4라는 원소는 A집합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선을 그을 건데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어야 된다.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걷던가 이렇게 그으면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긋는 거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애들 진짜 이렇게 그어서 감점 당한 애들 있긴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 24의 양의 약수?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해보자. 다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1은 24의 원소가 아니니? 약수가 아니니? 맞는 거지. 그럼 틀린 거지. 왜 그래? 왜? 2는 24의 양의 약수에 들어가니? 들어가는 거 맞지? 5는 24의 양의 약수가 아니래.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 9는 24의 원소에 들어간대? 거짓이지. 그러면 16은 24의 양의 약수래? 아니지? 24는 24의 양의 약수래?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끝나겠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도 푹 뿜는 거 아니야? 나 집에서 진짜 뿜었는데 내가 막 사례 들다가 먹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아들이 막 웃겨가지고 푹 해서 TV에서 다 뿌렸어. 근데 물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나는 그때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거든. 괜찮아? 네네네. 뿜었어야 되는데. 뿜으려면 승아한테 뿜어라. 알았지? 뭐 때문에 사례가 걸려서 그래? 오늘 주인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그렇대.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가볼게. 처음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집합을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자, 유리수 Q라고 표현하네. 그래서 유리수를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거잖아, 그지?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리수라고 표현해. 그럴 때 나눗셈이면 몫이 존재하지. 그래서 몫이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코오션트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Q를 나타내는 거야. 자, 실수, 실제적인 숫자래. 그럼 R은 뭐의 약자일까? 이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리얼. 그렇지. 리얼 넘버. 자, 그러면 유리수이면 Q, 실수면 R 이렇게 되겠네. 우리는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합쳐서 실수 요런 포함 관계는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은 유리수에 포함된다? 참거짓. 거짓이죠. 무리수잖아, 그지? 그 다음에 i의 8제곱은 얼마니? 1. 그렇지, 1. 1은 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 자, 얘는 뭐니? 2i가 되겠지. 2i는 실수에 포함된다? 이놈 새끼들. 이거 뭐니? 실수, 허수 합쳐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허수니까 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럼 틀렸네.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리수란 뜻이야. 맞는 말이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참이네,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루트 16은 어떤 숫자니? 4를 의미하지. 4는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는 유리수니? 맞죠? 4 유리수 맞죠? 네. 승부 맞지? 끄덕끄덕 크게 해줘.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그 집합의 원소들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실수 리얼 넘버 R이라고 했네. 자연수 N은 뭐라고 하겠니? 자연스러운. 그렇지. 내추럴 넘버가 N이야. 근데 특이하게도 정수가 원래는 영어로 인티저거든? 근데 I를 사용하는 게 허수야. 얘는 R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정수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겹쳐지니까 인티저를 쓰지 않고 뭐 하냐면 얘는 독일어야. 자흘렌이라는 독일어로 표현되는 것을 얘는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코오션트. 유리수 모르지? 공대생 손들어. 공대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이과 쪽 아무도 없어? 한 명도. 너희 다 문 거야? 아니, 나 물어보잖아. 나는 그래도 공대 쪽을 갈 것이다 이런 학생 한 명도 없나? 있어? 아니, 왜냐면 공대를 가면은 처음에 수학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받을 건데 그게 다 영어로 돼 있어. 너무 쉽겠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좀 듣고 가는 거랑 못 듣고 가는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게 선생님이 아니지, 교수님이지. 교수님이 처음에 한 3주, 2주 정도는 한 줄씩 읽고 해석을 다 해줘. 근데 이제는 안 해줄 거야. 우리 때는 애들이 영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들을 수학적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지문 자체가, 시험 문제 지문 자체가 영어로 돼 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네. 자,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 방법을 할게.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숫자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래.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자, 이거 예를 드는 거를 옆에다가 딱 적어 놓자. 이제 표현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그 표현 방법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꼭 이렇게 표현하시오라는 게 기준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볼게. 자, 원소 나열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만. 같은 것은 한 번만 적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안 된다는 뜻이야. 같은 숫자는 한 번씩만 적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지? 숫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는 적어도 3개를 표시해야 돼. 그리고 뒤에는 적어도 2개를 표시해야 소수령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가기 때문에 일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규칙을 판단하고 요 가운데에다가 점을 높이, 가운데 높이에다가 적어야 돼. 점 3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것도 적어 놓으시고, 저 점 3개 안 하고 대충 하다가 4개 짝 찍으면 적어도 감점되는 거니까. 예전에 다 들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승부야, 너는 집합을 한번 했지, 그래도? 네. 집합 명제를 한 번 정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틀려도 좋아. 예전에 한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 저기에 있는 1, 2, 3, 6을
이렇게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승아는? 안 배웠어.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다은이는? 안 된다. 유경이는? 안 된다. 단우는? 대세를 따라갈 거니 너의 의견을 제시할 거니. 왜 승부를 왜 쳐다봐? 숫자는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는 게 그럼 너희 세 명이네? 채민이는? 안 배웠어? 얘는 상관없다. 꼭 순서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원소가 적혀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채점하기 편하게 작은 순서 숫자부터 이렇게 적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이걸 적었다고 해서 감점을 하거나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는 거야. 잘 기억해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원소들을 아무 데나 적어 놓기만 하면 돼. 됐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 그러면 유계약수를 이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뭐 어떤 조건이 있겠대.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x 바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원소를 의미한다. 원소. 그 다음에 이쪽에 오는 것을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이다. 조건을 적어줘야 돼. 그래서 x라는 거 원소로 하겠대. 그럼 x는 그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x는 6의 약수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건 제시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조건 제시법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단우야, 여기 있는 요 문자를 내 마음대로 L이라고 바꿔도 되겠니, 안 되겠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F가 좋아요. F 봐. F는 6의 약수. 전혀 상관이 없어. 괜찮죠? 그래서 대부분 XY를 많이 적긴 하지만, A, B를 많이 적긴 하지만, 어떤 문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6, 이렇게 적어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인데, 얘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콤마. 이 콤마를 적으면 안 돼. 1, 2,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콤마를 무조건 적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표시해 놓고. 원소가 너무 많아서 처음은 벤 다이어그램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오라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만 6개? 이런 정도? 아까 24의 약수 그런 정도가 제일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단우 좀 띄워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도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동그라미를 하냐? 제일 빠르니까, 편하니까. 네모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모양을 아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별표 모양을 해도 상관이 없다. 괜찮죠? 근데 동그라미가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동그라미랑 네모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각 표현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요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 그럼 처음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찬우 처음이니? 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진행은 하지 않도록 할게. 자, 집합은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앞쪽 단원 하나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너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뜻이야. 가볼게. 1, 2, 3, 4, 6, 12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저 중에 있는 것은 뭡니까? 3번 12의 약수 표현되어 있네. 오케이, 괜찮죠? 응.
나머지 넷과 다른 거는 표현하시오. 나머지 넷과 다른 거. 1부터 13까지의 숫자를 표현하래. 13 이하의 자연수. 똑같은 거니? 같은 거죠? 13 미만의 자연수. 13이 빠지잖아. 안 되네. 그럼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하나가 정답이 아니야. 하나가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 14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거다. 표현 방법이. 괜찮겠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문제를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시험에 그나마 나올 만한 거를 한 가지 가볼게. 넘기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문제를 좀 많이 할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6, 12, 18, 24, 30이라는 6의 배수가 다 5개가 있는데, 저거를 다 포함하는 숫자를 하기 위해서 A는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6의 배수 중에서 여기 어떤 자연수 A야? 어떤 자연수부터 들어갈 수 있겠니? 31 미만의 6의 양의 배수 하면 다 들어가네, 그치? 32도 되지? 33도 되니? 34도 되니? 35도 되니? 36도 되니? 안 됩니까? 36 미만이니까 상관없지. 37만 아닌 되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6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요게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생각보다 그 어떤 숫자 하나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서 33, 34, 35가 다 똑같은 표현을 의미하고 있겠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볼게. 자, 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자, 우리는 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 C집합은 얘를 원소로 하겠대. A 플러스 B. 그런데 A라는 원소는 A집합에서 가져오고 B라는 원소는 B집합에 가져와서 그 두 개를 더한 것들, 겹쳐지는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한 번만 표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더했을 때 우리가 숫자들을 막 써보는 거야. 시험 칠 때 하는 방법은 얘부터 출발해봐. 더하면 얼마야? 요거 더하면 0. 얘 더하면 얼마니? 2. 끝났죠? 얘 가지고 해볼게. 얘랑 더하면 얼마? 1. 얘랑 더하면 얼마? 오케이. 끝났고, 얘랑 더해볼게. 더하면 얼마? 3. 있네. 그러면 안 적어야 되겠죠. 얘랑 더하면 얼마? 5. 없으니까 적고. 끝났고. 얘 더하면 얼마니? 4. 없네. 요거 더하면 얼마니? 없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니? 됐죠? 원래는 표를 그려서 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C집합이 다 끝났다. 자, 요번에는 D집합으로 가볼게. D집합은 A집합에 있는 원소랑 B집합에 있는 원소를 곱하시오라는 뜻이다. 자, D 가볼게. 자,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곱하면 얼마야? 오케이. 네, 사용 다 했다. 얘랑 곱해보자.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네. 끝났네. 1 곱하면 얼마니? 2. 그 다음에 4. 끝났고 2랑 곱하면 얼마? 4 있고 그 다음 얼마? 8. 이렇게 되면은 D집합이 다 끝났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A, C와 D에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 2 들어있죠? 4 들어있네? 또 있나? 없네? 그러면 2하고 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표현해 놓으시고 위에 있는 33번을 풀어봅니다. 라고 하자. 그래, 33번 풀어보자. 하나 하고 가자. 할 거 없으니까.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습니까? 네. 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 됐니? 자, 4번 유형 갈게.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유한계, 무슨 뜻인지 알죠? 한 개, 두 개, 세 개, 되네? 0개는 유한계니 무한계니 아무것도 아니니. 아, 그냥 내 말만 봐. 유한계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아까 전에 6의 약수처럼 4개밖에 없네?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네? 되죠?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유한집합이니 무한집합이니? 100개만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것도 유한지.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니? 밑에 적혀 있네. 그래서 보려는 거였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공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x바 x가 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 거. 0 이하의 자연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0개도 개수가 0개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유한집합에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한집합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집합이 있겠대. 딱 끊어서 여기가 유한집합이래. 여기가 무한집합이래. 개수가 정해져 있고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요 사이에 공집합이 있다라고 하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네. 나중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적어 놓고 가도록 할게.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뭐 집합 또는 많이 나간 명제까지도 나갈 수 있고 1차적으로 시험 범위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 나가느냐에 따라서 2, 3주 전에 바뀔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일단 진도는 천천히 나가 놓도록 할게. 왜냐면 중간 끝나고 기말 갈 때도 바로 있기 때문에 기말 범위도 어느 일정량은 해야 돼. 내신 대비 교재 나갈 때 전까지는. 네. 우리 학교 시험 범위가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집합까지. 도형의 반응치까지. 그거밖에 안 들어가? 진짜로. 네. 동강은 집합까지인데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던데. 우리가 시험이 빨리 한다 해서 선생님은 도형의 반응치까지. 그래도 별 차이는 없는데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집합까지긴 한데 집합의 마지막 소단어는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이 책으로 따지면은 집합이 두 단어 중에 앞쪽 단어만 할 수도 있고 뒤쪽 단어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네. 그럼 기말이 양이 너무 많은데? 집합, 명제, 함수도 3가지야. 아니 5가지야.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7개 단원인데 그렇다 따지면 어떻게요? 거기는 되게 작게 돼 있거든. 근데 8단원이 양이 엄청 많아. 어떻게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조금씩 나가 놓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긋는 거야. 얘를 읽을 때도 어떤 글자로 읽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3.14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읽는 방법은 똑같다. 요거. 자, 물론 기호는 다르지만, 자,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 예전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원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중괄호를 해놓고 원소를 안 적어 놨었어. 그런데 2가지를 하니까 학생들이 헷갈린대. 그래서 요걸 없애버린 겁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얘가 딱 나오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야. 됐니?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눈이 달려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1번은 뭐가 되겠니? 무한집합이 되겠지. 계속 나가는 홀수잖아, 그치? 2번은 뭐가 되겠니? 무한집합. 7보다 큰 홀수는 엄청 많은데요? 그 다음에 5보다 큰 3의 배수. 무한집합이 되겠지?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뭐 있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만 있네, 그치? 정수라고 표현해놨으니까 정수가 안 들어가면 쟤도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수냐 자연수냐 배수냐 홀수냐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니? 여기 n에 들어가는 거는 뭘 집어넣으라고 했니? 자연수를 집어넣었지. 자연수를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뭐 돼? 3.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결국 3부터 시작하는 홀수.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그래서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5번 유형까지는 하고 맞춰야 돼서 이따가 쉬었다가 5번 유형 6번 유형까지만 할게. 너무들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 너 사귀니? 아니야. 근데 더 사귈 거. 자, 이제 5번 유형 갈게. 얼굴 너무 궁금한데? 그냥 도차해볼게. 도차해볼게. 자, 아까 전에 유계약수 했을 때 유계약수는 H집합이 이렇게 적었었거든?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물어볼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볼 때 A집합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러면 소가로를 한 다음에 앞에다가 n 이렇게 붙일 거야. 저런 식으로. 요거 n은 뭐의 약자겠니? 그렇죠.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 이걸 찾으시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원소가 몇 개 들었는지 보고 4 이렇게 적으면 그냥 끝나겠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죠? 네. 눈만 달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했으니까. 다 부시는 소리가 나지. 얘는 얼마가 될까? 2개 들어있네. 됐니? 네. 그럼 끝나는 거야? 물방울 해줘. 해줘. 목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 목소리가 잘 나올 것 같아. 오! 멋지다. 와. 좀 잘한. 나중에 한번 남는 거 면제해줄게. 진짜요? 와우. 못하잖아. 자, 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다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1번. 맞습니까? A집합은 원소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4. 참. 됐니? 네. 채민아, 2번 맞니? 와, 째려봤다, 나를. 안 때려봤어. 2번 맞니? 아니요. 맞아요. 아니, 저거. 얘는 뭐니? 1. 얘는 뭐니? 2?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묻는 거잖아. 2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잖아. 아. 2라는 원소 하나가 들어있는 몇 개니? 했을 때 1이 나와야지, 얘가.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나. 그럼 요거는 뭐 나와야 되겠니? 1. 그래서 1 플러스 1에서 2. 맞는 거다. 처음 할 땐 쉽지 않을 수 있어. 유경아, 3번은 맞는 거니? 네. 맞니? 맞죠. 맞는 거예요. 너희가 유경이니? 아니, 왜냐면 이게 헷갈리는 유형이라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려고 해. 유경아 맞니? 그러면 요거는 D집합은 X를 원소로 할 건데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하겠대. 1부터 10까지면 몇 개니? 10개지. 그러면 D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얘기지? 단우야, 얘는 뭐니 숫자? 3. 얘는 뭐니? 2. 그러면 3이 아니라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지? 어려워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겠는데? 요거는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찬우야! 네. 기억은 참이니? 아니요. 틀렸대. 맞아요? 아니 그냥 일단 넘겨보려고. 네, 아닌 것 같아요. 승아야, 니은은 참이니? 참이니? 맞대. 채민아, 디귿은 참이니? 맞대. 답은 맞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잘 봐. 중괄호가 있을 때 콤마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개 있다는 뜻이니? 2개 있다는 뜻이지. 저 첫 번째 A집합을 보면 여기 중괄호가 있지, 콤마가 있지, 몇 개 있니? 이상한 기호로 돼 있지만 그냥 하나, 둘, 2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 참. 잘 기억해야 돼. 응? 저 중괄호 안에 사용된 거는 A 이렇게 들어가듯이 파이 이런 기호로 들어간 거야. 그냥 만약에 A집합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기호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뭡니까? 이런 기호 안에 중괄호가 같이 있는 기호야, 그냥. 그래서 요것도 그냥 원소 하나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니은은 얘는 뭐가 되니? 원소의 개수가 3개네. 얘는 뭐가 되니? 2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얘 참이네 라고 할 수 있네. 괜찮습니까? 얘는 뭐니? 0 아니면 1이다. 중괄호 안에 하나 들어있네? 1. 얘는 뭐니? 1. 그럼 얘도 참이네? 내가 틀렸네. 한 명만 틀렸구나. 날 째려본 거야, 재민아?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왜 패스했지? 자. 우리는 지수를 조금 배웠습니다. X라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되니? 네. 그러면 되니? 네. 이해되십니까? 밑이 똑같으면 곱하기로 연결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
됐지? 그러면 우리는 A에 들어가는 것도 1, 2, 3, B에 들어가는 것도 1, 2, 3을 다 집어넣어야 돼. 자, 그러면 A 하고 B에 쭉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얘는 뭐 되니? 2의 세제곱. 1, 2 집어넣으면은 5제곱. 됐지? 1, 3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A는 1을 다 썼다. 2,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2의 4제곱 되지? 2 집어넣으면 2의 몇 제곱이니? 여기에 숫자 집어넣으면 6. 2, 3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8제곱 됐지? 겹쳐지는 거 없지? 그 다음에 3,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저놈은? 2의 5제곱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얘는 이제 적을 필요가 없겠네, 그지? 3, 2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또 있지? 그럼 얘 적을 필요 없네. 3 집어넣으면 2의 9제곱 없지?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x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겹쳐지는 거는 한 번만 억울했으니까. 자, 필기 잘 해놔. 집합 첫 출발이니까 이따가 진도 6번 유형까지 되면은 빈 문제도 좀 풀면서 질문하자. 출발을 잘 해놔야 돼. 출발을. 됐습니까? 아, 근데 얘는 부분 집합을 먼저 하고 와야 되는데 왜 이러지? 자,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갈게.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항상 예를 드는 게 요런 거 해볼게.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은 어떤 거냐면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의미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은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일부분들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1이라는 집합은 A 집합에 포함되어 있니? 안 돼 있니? 돼 있지? 그러면 아까 우리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떤 기호를 사용했지? 요렇게 해서 엘리먼트 사용했잖아, 그지? 그러면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 표현할 때는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이야. 그러면 요렇게 표현해. 요건 알파벳 뭐하고 똑같니? C. 포함하다의 영어는 뭡니까? 한 발 늦었다. 전교 1등. 자, 그러면 얘는 A 집합에 포함되니? 아니요. 4가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자, 그 중에 요거 하나 가볼게. 어딨어. 문제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거 100% 시험 나온다. 잘 봐야 돼요. 848번. 일단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볼 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3개? 3개인 거 이해되니?
콤마 사이에 해서 3개밖에 없네. 0이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이런 원소 3개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큰 중괄호 안에 이 콤마로 이루어진 하나가 전부 다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이라는 것은 A집합의 원소니? 라고 물어봤네. 맞습니까? 네. 들어있잖아. 맞네. 0이라는 원소를 가져와서 중괄호야. 그러면 얘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니? 이 원소를 가서 중괄호 맞는 거지? 아까처럼. 얘는 참이니 아니니? 맞죠? 요 1이라는 원소를 가져와서 중괄호 씌우면 집합이 되잖아. 그치? 요 집합은 저 A집합에 포함되는 거 얘도 참이네. 얘는 이거의 원소니? A집합에? 요 놈이라는 것이 A집합 안에 3개 중에 하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어렵다. A집합의 원소, 이 3개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뭐 있니, 찬우야? 0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1,2 중괄호하고 1,2라는 원소가 하나 있네? 이렇게 3개가 있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얘는 A집합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얘 참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틀린 거죠? 이해되겠니? 부분집합은 아니지. 원소로만 사용됐잖아. 그러면 얘를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처럼 0 가져와 중괄호 씌워, 1 가져와 중괄호 씌워. 그러면 컨테이너로 들어가지. 그러면 얘 가져와 하고 중괄호를 씌운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야 참이 되는 겁니다. 또 해야 돼. 한 번 더. 이게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갈 거니까 잘 봐요. 답은 일단 5번이다.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현했을 때만 참이 되는 거야. 여기서 놓치면 한 문제를 무조건 틀리는 거야. 시험 점수 주려는 문제를. 그래? 요거 가볼게. 1, 2, 아이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A집합이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겠지? 괜찮지? 2라는 거는 A집합의 원소니? 맞네. 4라는 것도 원소니? 맞네. 얘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맞네. 2, 6은 부분집합이니? 뭐 때문에? 그렇지, 6 때문에 안 들어가 있네. 됐니? 잘 봐야 돼. 진짜 잘 봐야 돼. 얘는 부분집합 맞니? 맞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겠네. 자, 851번 별표 치시고, 내가 851번이 없었다면 848번을 조금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851번이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가볼게. 여기만 봅시다. 일단 이 문제는 빨간색으로 별표를 꼭 쳐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볼게. 일단 A집합의 원소의,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4개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4개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파이라는 기호 하나, A라는 기호 하나, B라는 기호 하나, 중괄호에서 A, B라는 기호 하나, 이 4개가 뭐가 된다? 원소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괜찮죠? 출발해 볼게.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니? 원소를 가지고 와서 중괄호 씌운 거 맞지? 그럼 참이 되겠네. 이해 안 될 때 바로 얘기해야 된다.
얘는 A 집합에 이 자체가 A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지. 맞지? 참. 얘가 A의 부분 집합이니? 맞아요. 이것 때문에 빨간색을 한 거야. 요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 거야. 잘 봐. 요거 할 때 어떻게 했니? 원소 가져와. 중괄호 씌우면 부분 집합 맞지? 얘를 가져와. 중괄호 씌우면 되잖아. 이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중괄호를 씌우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놓고 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해줘. 표시해놔야 된다. 그러면 얘는 맞니? 얘는 어떤 원소야? 얘를 쭉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중괄호를 씌운 거 아니야? 부분 집합 맞네. 맞는 얘기지? 5번은 왜 틀렸어 그러면? 4개가 다 맞았다 했잖아. 두 번째 어? A, B 증거로 되어 있는데 걔가 음. 씌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지. 왜? 하나, 둘, 3개 다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중괄호 씌운 거. 야, 넌 한 단계 발전한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이렇게 할게. 요번에는 다른 색으로. 요거 3개를 다 가지고 와서 중괄호를 씌운 거야. 저 원소 3개를. 그러면 컨테인이 돼야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니까. 자, 여기서 잠시 더 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잠깐. 단우야, 지금 놓치면 끝나. 단우야, 잘 봐야 돼. 알았지? 전교 1등 해야지. 말을 해야지.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1A라는 집합이 있대. 원소 몇 개니? 2개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 부분 집합 종류를 나열하시오라고 하면은 요거 이해되니? 되죠? 이거 되니 안 되니? 아이고. 이거 되니 안 되니? 2개 가져와서 한 거잖아. 똑같은 것도 부분 집합이야. 똑같은 것도.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걸 뭐라고 했지? 공집합 파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원소 있는 거에 포함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항상 처음에 적어야 되는 게 이거야. 얘는 요거에 포함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에 포함된다를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부분 집합을 적으시오라고 할 때 공집합을 가장 먼저 적어야 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딱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니?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번외편으로 문제를 만들면 이걸 할 수 있어. 파이 A 집합에 요렇게도 쓸 수 있겠네? 요때 요거는 뭐 어떤 의미다? 자, 요거 필기해놔. 밑에다가 보기로 더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 이거는 되니? 얘가 A 집합의 원소니? 들었지? 얘는 얘를 가져와서 한 거야.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는 엘리먼트도 쓸 수도 있고 컨테인도 쓸 수가 있어. 둘 다 쓸 수 있어.
파이가 이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쓸 수 있어. 그래서 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쉽지 않다. 잘 봐야 돼. 어려워. 다 이해됐니?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되뇌어보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파이는 어떤 집합에 무조건 컨테이너를 쓸 수가 있다. 무조건. 그런데 얘처럼 원소로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있을 때는 엘리먼트도 쓸 수 있고, 그때는 얘를 가지고 온 거고, 컨테이너를 쓰면 얘는 얘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공집합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의미가 달라. 그래서 파이가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거든. 이게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괜찮아? 잘 기억해놔봐. 이거 엄청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했잖아, 그지? 요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몇 개가 되겠니? 몇 개니? 다 적어놨잖아. 하나, 둘, 셋, 넷. 부분 집합은 4개. 됐어? 그럼 이 4를 우리가 찾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요거 하나 미리 필기해 두시고. 뒤에 나올 건데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또 들으라고 한 번 더 적는 거야. 단우야, 하품할 새가 없어. 집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 진짜. 원방보다 솔직히 더 어렵다 집합이. 그럼 저 2의 n제곱에서 n에다가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무조건 2 해놓고 원소 몇 개니? 2개니까 제곱. 그래서 결국 4개. 이렇게 쉽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단우야, 저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16개 나오겠죠? 4개니까 2의 4제곱에서 16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부분 집합의 개수. 는 2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라고 아까 했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해서 16개. 그럼 이런 종류로 일일이 16개를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개수만 판단하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요런 정도까지. 그렇다면 찬우야, 9의 약수를 집합 A라고 한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9의 약수요? 9의 양의 약수. 보통 우리가 약수라는 게 양의 약수를 의미하는 거야. 8?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8.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고. 괜찮죠? 네. 오케이. 자, 6번 유형까지 해서 1번부터 6번 유형까지 빈 문제들 풀고 바로 채점하고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졸지 말고 해.